예수님이 넘어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쓴다면 그 고단함은 평생을 따라다닐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전쟁의 연기도 보았고 가난 속에서 책 한 권을 품고 밤을 지새우던 시절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성공과 실패를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도 조용히 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의 실패는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60 이후의 실패는 남은 시간을 통째로 흔들어 놓습니다. 몇 해 전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정년까지 일했습니다. 경기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외아들을 해외로 유학 보낼 만큼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퇴직할 당시 그의 자산은 6억 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누구나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노후가 안정되어 보였고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뒤 그는 고시원 방 한 칸에서 하루 5,000원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6,000원 남짓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나는 되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들면 세상은 우리를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부르던 직함은 사라지고 전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희미해집니다. 그 공백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 흔들림이 조급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조급함은 때로 무모한 결정을 부릅니다. 그 역시 그랬습니다. 기술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자동차 정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년 없이 오래 일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장비를 들이고 점포를 얻고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도움으로 매출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대형 체인점이 들어섰고 경쟁은 거칠어졌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많았고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버티면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선택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업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손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더 무너진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냉랭해졌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도 끊겼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내뱉은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을 닫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쌓여온 피로와 자존심 그리고 말 한마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0 이후의 삶은 조심해야 합니다. 힘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선택 하나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장으로, 직장인으로, 누군가의 책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놓쳐버립니다. 명예를 붙잡으려다 관계를 놓치고 체면을 지키려다 건강을 잃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듣는 당신도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나는 할 수 있다고, 아직은 늙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늘 더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알게 되었습니다. 더 하는 것보다 덜 하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있다는 것을, 크게 벌기보다 작게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6억이 6,000원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기울 때는 소리 없이 기울어집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 당신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60이 넘었다면 이제는 이기려 하지 말고 지키십시오.
증명하려 하지 말고 돌아보십시오. 남은 삶은 경쟁이 아니라 보살핌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노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나는 오랜 세월 사람을 가르치고 또 사람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무너짐은 가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순이 넘은 뒤에 겪는 변화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몸이 늙는 것보다 더 큰 변화는 역할이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장, 누군가의 책임자, 누군가의 가장이었던 시간이 끝나면 이름 앞에 붙던 말들이 조용히 떨어져 나갑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그 남성도 그랬습니다. 그는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었고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로 인정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아무도 찾지 않는 하루를 맞이하는 일은 생각보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피곤함 대신 허전함이 남습니다. 그 허전함은 조용히 속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마음은 속삭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한 번만 더 해보라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기술을 믿었고 경험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해온 세월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젊은 사장들은 온라인으로 고객을 모았고 대형 업체는 가격을 낮추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보며 불안해졌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정말로 끝이 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도, 손해를 보면서도 버틴 것도 결국은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자존심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은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자존심이 나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하지만 늙어갈수록 자존심은 나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고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남성은 손해를 가족에게 솔직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안심은 시간을 벌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키웁니다. 결국 사업은 문을 닫았고 집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빚과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는 술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오지 않아 마셨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멈추기 위해 마셨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술은 생각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더 크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술을 견디지 못합니다. 간이 약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술은 잠시 따뜻하지만 아침이 되면 더 차가운 외로움이 남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의 거리였습니다. 아들에게 화를 내고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정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지친 마음이 상처를 먼저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내뱉은 한마디가 오랜 세월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남성의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작은 가게를 열었고 반년 만에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인정하지 못한 채 혼자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친구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딸에게는 잘 지낸다고만 말했습니다. 사실은 잘 지내지 못하면서도 말입니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까지 침묵했는지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의 남자들은 힘들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약해 보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는 방법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이기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길은 혼자 서 있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이유 없이 피곤하지는 않으십니까?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반갑지 않은 날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사소한 말에도 서운함이 오래 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나이 탓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세월이 흘렀으니 당연하다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길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퇴직 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회사에서는 나를 찾지 않고 아이들은 제 삶을 살고 아내와는 대화가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느낌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고 있어도 소리는 배경일 뿐 마음은 더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어느 순간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외로움은 무서운 감정입니다. 소리 없이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던 시간이 사라지고 혼자 국을 데워 먹는 날이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쓸 돈도 많지 않고 쓸 이유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그 질문은 때로 너무 깊어서 스스로도 답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나는 상담 자리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나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그 물음에는 억울함도 있고 체념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성실함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관계를 돌보지 않으면 관계는 식어갑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마음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일에는 열심히 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인색했던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남성들은 더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약해 보일까 두려워 속으로 삼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농담으로 넘기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더 큰 공허함이 기다립니다. 술은 잠시 체온을 올려주지만 다음날 아침에는 더 큰 추위를 남깁니다. 몸은 서서히 상하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직 버틸 수 있다고 남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티는 힘보다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존심이 우리를 지켜준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자존심이 우리를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을 살아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나라의 제도도, 지역의 모임도, 복지관의 프로그램도 모두 우리가 낸 세금과 시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한다고 해서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해졌을까?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하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누구에게나 기울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손을 뻗는 것입니다. 그 손이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낯선 상담사일 수도 있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세상과 연결됩니다. 혹시 요즘 누구와 진심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진실한 말은 더 자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힘들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일은 늦을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 말을 건네는 순간 마음의 무게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대신 깊게 숨 쉬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많이 이루는 것보다 많이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일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늙음이 아니라 쓸모 없어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쓸모는 돈이나 직함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일, 자신의 경험을 전하는 일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작은 문이라도 두드려 보십시오. 인생은 여전히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등을 돌리지 않는 한 다시 숨 쉴 공간은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새로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정리하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젊을 때는 더 가지기 위해 애썼다면 이제는 잃지 않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더 높이 오르기보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몇 가지는 분명히 바꾸어야 합니다. 먼저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지 마십시오. 특히 큰 돈이 오가는 일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잡거나 전 재산을 한 번에 투자하는 일은 이제 우리의 나이에 맞지 않습니다. 작은 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선택은 결국 자신을 해칩니다. 조용히 꾸준히 무너지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둘째로 힘들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는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항상 품위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키우고 거리를 만듭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내가 요즘 좀 힘들다, 걱정이 된다, 함께 상의하고 싶다 하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늦기 전에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술을 핑계로 삼지 마십시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술잔이 쉬워집니다. 하지만 술은 친구가 아닙니다. 잠시 있게 할 뿐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정직해집니다. 간은 예전 같지 않고 혈압은 쉽게 오릅니다. 술로 마음을 달래기보다 걷기나 대화를 선택하십시오. 하루에 7,000보만 걸어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햇볕을 받으며 걷다 보면 마음도 조금씩 풀립니다. 넷째로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생 세금도 내고 나라를 위해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복지제도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일,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이야말로 위험합니다. 손을 내미는 순간 세상은 조금 덜 차갑게 느껴집니다. 다섯째로 하루의 리듬을 만드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많아지지만 그 시간이 비어있으면 마음도 비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혈압을 재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십시오. 일주일에 2번이라도 동네 모임에 나가보십시오. 이름을 알고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삶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숨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을 줄이고
마음을 넓히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충고가 늘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이미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지켜봄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올라와도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말 한마디가 다리를 놓기도 하고 끊기도 합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사업이 실패했을 수도 있고 관계를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계산서가 아닙니다. 잘못을 곱씹는다고 시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 가장 큰 회복입니다. 한 끼를 정성껏 먹고 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한 번 웃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순 이후의 평안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하지 않은 상태,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 밤에 잠들 때 후회가 조금 줄어든 상태, 그것이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과 싸울 나이가 아니라 세상과 화해할 나이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대신 단단하게 조용히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노년의 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긴 세월을 지나오며 수많은 사람의 흥망을 보았습니다. 크게 성공한 이도 있었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의 삶은 돈에 많고 적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6억이 6천 원이 되는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천 원에서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일 또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미 기회가 지나갔다고, 인생이 많이 기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숨이 붙어 있고 두 발로 천천히라도 걸을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사람은 내일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그 남성을 다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고시원 작은 방에서 그는 조심스레 차를 내어 주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그는 술을 끊기 위해 모임에 나가고 매일 동네 공원을 걷는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보낼 편지를 몇 번이나 고쳐 썼다고도 했습니다. 아직 보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괜찮다는 말을 진심으로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 작은 결심이 사람을 다시 세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사업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화가 나서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장면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어느 장에서 넘어졌는지가 아니라 다시 일어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바로잡는 것입니다. 술 대신 물을 선택하고 침묵 대신 대화를 선택하고 체면 대신 도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성취의 시간이 아니라 성숙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를 묻는 시기입니다. 원망을 덜어내고 비교를 덜어내고 지나친 욕심을 덜어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관계를 붙잡습니다. 관계가 남아있으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조금 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조금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신을 아껴야 합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대신 잘 살아왔다고 말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애썼다고 말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오늘 밤만큼은 자신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 깊게 숨을 쉬어보십시오. 내일은 또 다른 하루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니 남은 시간은 조금 덜 아프게 살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해도 같은 세월을 건너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믿으십시오. 작은 용기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 진심 어린 한마디가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인생은 마지막까지 배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늦게 깨닫는다고 해서 의미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게 깨달은 지혜가 더 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을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싸우지 말고 부드럽게 살아남으십시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남은 길은 아직도 충분히 따뜻하고 충분히 소중합니다.